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왜? 내수 경기를 안 살려놨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 수출 의존도가 37.5%. 원래 네덜란드보단 낮죠.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32.3%다. 세 번째로 높고 네 번째로 높죠. 세계 경기 침체에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 나라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내수 경기 하나도 안 키워놨잖아요. 건설 경기만 키워놨지. 자, 그래서 의존도,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가 높다? 미중일 의존도가 높다. 작년에 미중 무역전쟁이 있었고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었죠. 이런 식으로 의존도 높은 세계국이 다 타격을 우리나라한테 줬죠. 그래서 작년에 수출 수입 작살 났었죠. 올해는 어때요? 세계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으면서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겠어요? 이게 올림픽도 1년 연기 발표됐죠. 이런 상황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여기 진원지 개방하고 그랬어도 여기는 진원지인 만큼 아직도 많이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지금 작살나고 있죠. 여기는 우리나라랑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더라. 수출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되는 건 없죠. 이거 질병 문제 끝난다고 해서 바로 수출 회복되지 않아요. 한참 걸려요. 자, 그리고 작년 10대 그룹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급감했다. 늘어난 곳은 현대 자동차와 현대 중공업 두 곳뿐이었다. 그 외에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대기업은 34조 7,7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89% 감소했다. 작살 났었죠.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죠. 이번에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수출 선방했다 하죠. 언제랑 비교한 거예요? 이때랑 회복된 거예요. 2018년 수준까지 가야죠. 그때까지 가야지 정상화된 거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여기 현대차, 삼성공장 4분의 1 멈췄죠. 현대차 한중 빼면 올스톱이다. 미국, 체코,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인도 공장 모두 문 닫았죠. 셧다운 됐죠. 삼성전자 국내외에 37개 두고 있는데 4분의 1이 멈춰섰죠. LG전자 6개 가동 멈췄죠. 위험합니다. 아직 믿었던 대한항공마저 적자. 이건 사실 믿을 때가 아니었죠. 항공은 다 적자죠. 지금 버틸 수가 없죠. 지금 관광객들 다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입국한다든가 출국한다든가 위험하다고 꺼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봉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봉쇄하고 적자 나겠죠. 영업손실 이렇게 기록했다. 매출은 이 정도지만 영업손실 규모는 그동안에 비해 1,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전년 동기 매출 감소했고 영업 적자로 전환한다. 이 얘기 나오고 있죠. 저비용 항공사들은 더욱 심각하다. 이 정도 영업손실 전망치가 600억 원대로 늘어나고 있다. 얘는 자산도 없으니까 금방 망할 수 있죠. 기업 경기 실사지수 3월이에요. 아직 해결된 건 없죠?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54로 짓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52보다 낮다. 아직 안 끝났죠. 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죠. 지금 요때랑 맞먹고 있다. 앞으로 해결된 거 없다.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는 적어도 지금 당장 백신이 개발돼서 엄청나게 빨리 보급이 되더라도 적어도 6월 이상은 가는 거고 확진자 다 사라질 때까지 올해 내로 될까요? 이때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3월 한 달 실직이 3년 동안 감원한 은행원 규모랑 맞먹는다. 하루 실직자 6,100명으로 매일 대기업 하나씩 줄어든다. 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가계 소득이 감소하죠. 기업 매출은 그 전에 이미 감소했고 가계 소득 감소하면 가계 소비도 감소하겠다. 이게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 어때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경기 어때요? 23% 늘었다. 이런 데들이 집값 오른다고 부추길 때예요. 인천 18% 올랐다. 대전 19% 올랐다. 다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떨어진 데 한 군데도 없고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작살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늘었으니까 제주는 완전 작살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조금 더 뻗치고 있는 건데 뻗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누가 비싼 돈 주고 집 사요? 이상하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죠. 저번에 누구는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그럴 상황 아니죠. 실업률 5%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5% 마지막에 찍었을 때가
지금 여기 평균으로 나온 건데 2010년 1월이었나 2009년 1월이었나 그때쯤에 한번 5% 한번 찍은 적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분기별로 하지만 차츰 이렇게 떨어지다가 언제부터 다시 올라요? 사람들이 일어나고 집값 올릴 때 다시 오르다가 2017년 되면서 조금 멈춰섰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작년부터 경제 위기로 다시 올랐죠. 이거 분기별이니까 1분기 때 더 오를까요? 더 오를 거라고 보이죠. 2분기 때 이때보다 더 오를 것처럼 보이죠. 해결 안 되면 이것도 더 오르겠죠. 자, 경제 위기 때 늘어났죠. 대폭 한번 감소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듯 하는데 소비가 안 살아나고 건설만 키우니까 다시 증가하고 있었죠. 증가세 2017년 되면서 또 조금씩 줄고 있다가 확 늘었죠. 이거는 그것도 있어요. 통계청에서 기준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35만에서 50만 정도는 기존 정규직으로 생각하던 것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했기에 확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50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한 87만인가 정도 늘었거든요. 뭐 정규직도 늘었으니까 비중은 비등비등하게 늘어났겠지만 경제 위기 영향도 있더라. 저 기준이 안 바뀌었어도 한 여기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요때쯤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올해는 더 심하겠죠. 아니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확 줄 수도 있죠. 오히려 알바 많이 잘려서. 자, 자영업 볼까요? 비정규직 비중이 올해는 낮아질 수도 있죠. 아르바이트 고용을 안 하니까. 명동 가보면 손님 한 사람도 없다. 완전 전멸 상태다. 매상은 50% 가까이 줄었다. 그죠? B식당 평범하게 4,500만원 정도 매출 나왔었는데 주말에 7,800만원 나왔는데 어제 40만원도 안 나왔다. 월급도 못 주고 있다. 이 상황이죠. 성남이죠. 여기도 중식당 운영해온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문을 닫았다.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넘겨받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문을 닫기로 했다. 거래 실적 없는 가맹점 수. 물론 이거는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서 거래 실적이 있는 가맹점도 있겠죠. 어차피 그거는 이때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3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죠. 가맹점 수는 줄었죠. 망했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해지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까지 덮쳐오고 있다. 자영업 줄도산 공포. 지금 식품위생업소에서 저번 달 20일까지 하는데 1600곳이 폐업했다. 전년 동기보다 9% 정도 증가했다. 어디가? 강남 3구 그리고 강동, 양천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다. 왜 여기서 폐업한 업소들이 많이 나와요? 여력이 없으니까. 서울 쪽에서는 특별히 여력이 없나요? 특별히 여력이 없죠. 왜냐면 강남 4구, 목동 뭐가 비싸요 여기? 임대료가. 그간 부동산 엄청 올려놓으면서 상가 같이 올랐죠. 수익률 내려면 임대료 같이 오르죠. 그러니까 경제 타격, 거품 오면 경제 타격 오면은 어디부터 타격 입어요? 거품 많이 낀 데부터. 월세 작살 나잖아요. 평당 5천 정도 되면은 수익률 내려면은 1층 10평짜리 상가에 한 300씩 받아야 돼요. 월. 되겠어요? 손님 줄면 바로 작살 나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많잖아요. 자, 근원 물가 상승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요거는 0.4% 올랐는데 근원 물가 지수. 요거 제외한 지수가 0.4% 오르는데 그쳤다. 무슨 소리예요? 식품하고 에너지는 안 쓰고 살 수는 없죠.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에너지는 생식할 거예요. 밥 짓는 데도 들어가고 음식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지금 저희 컴퓨터로 얘기하는데도 전기 필요하죠. 이거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가 0.4% 오르는데 그쳤다. 뭐가 올라요? 달걀, 돼지고기 이런 것들 오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승률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전년 동월 대비예요. 전월 대비는 어떻겠어요? 전년 동월 대비를 비교하는 이유는 그때의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함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월 대비로 보면 어떻겠어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죠. 자, 디플레이션 우려. 양적 완화한다고 유동성 늘어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지금도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유동성이 넘쳐서 실물 경기가 오를 거다. 실물 자산이 오를 거다.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같은 거 이야기 하는데 어때요?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전망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다. 지금 양적 완화 계속 돈 풀고 있고 기준금리 계속 낮췄는데도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전망이 나오고 있다. 뭔 소리예요? 이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딴 얘기 짓거리는 인간들은 진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서 우리나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마이너스 0.4%로 제시했다. 리먼 이후 최저치다. 월별 공포가 시작한 이후 최대다. 지금 하락폭은. 자, GDP 디플레이터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실질 GDP 분의 명목 GDP다. 자, 명목 GDP는 뭐예요? 물가 포함. 실질 GDP는 물가 제외죠. 그러면은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가 잘 오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가 상승률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근데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졌다. 2018년 4분기부터 지금 2019년 내 5분기 연속으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자, 거기다가 환율 문제까지 겹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소득 시뮬레이션이 가정, 이게 명목 소득이 25일 환율이다. 환율이 변동할 경우까지 계산해 봤을 때 심지어는 3만 달러 이하로 다시 떨어질 수가 있겠더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니까. 그래서 유가도 급락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물가 상승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도 작년보다 크게 올랐다. 더 올랐죠. 이때 1260원으로 예측한 것보다 더 올랐다 떨어졌지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다? 평균 마이너스 0.9%. 세계 아까 0.4%까지 나왔었고 평균적으로 2.5% 정도 나왔었죠. 노무라 빼고요. 근데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0.9%다. 이노무이 증권이 얘가 좀 심하게 하긴 해서 평균 많이 낮춘 건 있겠지만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그래도 2%는 나왔죠. 2% 예측한 데도 없다. 지금 노파의 1.3%, 1%대도 하나다. 0%대가 대부분이고 마이너스 예측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 요놈 빼고. 이거 빼더라도 마이너스 0.3%, 마이너스에 머문다.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은 97년, 98년, 2003년 1, 2분기 이 정도 뿐이었는데 리먼 때 이상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위기가. 자, 결론 뭐예요? 첫 번째, 세계 경기 침체는 쉽게 회복되진 않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얘가 이미 경제 문제까지 넘어온 지 오래다. 심각하게. 이거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질병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처를 굉장히 잘해서 그나마 괜찮은 거지, 이게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 진짜 작살났었죠. 지금은 그래도 뭐 싱가포르였나? 뭐 휴지 우리나라 보고 팔아달라고, 수출 빨리 해달라고 하고, 어디 쪽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쌀 빨리 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출 쪽으로 그나마 대처를 잘해서 타격이 적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럴 때 경제 위기 때는 실물 가치가 심각하게 무너진다. 예를 들어 위험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쪽도 다 주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심각하게 침체되는 주식들이 있죠. 이런 것들 심각하게 침체될 수 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지금까지 올랐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떨어지면 대박 기회다, 오를 거다. 뭐 지금 주식 떨어졌을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12년 만에 대박 기회다, 이거 다시 회복될 거니까 지금 사라. 그때 물린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작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금력 있고 지식 있고 정보력 있는 소수의 기득권들 독식하는 구조가 나온다. 대박 기회다 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것은 이들이 당신들의 돈을 먹기 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고 지식이 없으면 하지 마라.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었죠. 뭐 주식은 종목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사라, 이건 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절대 사면 안 될 위험 자산이다.